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갈 건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주말에 앞서서 내가 가진 종목 들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고요.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1포인트 빠진 2015선에서 장을 출발했고요.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5포인트 빠진 2021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며칠째 뒷걸음질을 치고 있죠. 오늘로써 나흘째 하락세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봐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삼성전자, 어제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반도체주 1%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0.3% 하락한 125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125만 원 선은 지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어제 장에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자동차 관련주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을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한 0.5에서 1%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0.3% 하락입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이 장 초반에는 약세였는데 강세로 돌아섰고요. 지금 현재 1.12% 상승한 3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도 0.79% 오르면서 금융주 강세를 이끌고 있고요.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이죠. 신한지주 역시 0.2% 정도만 빠지면서 45,35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 최근에 계속된 약세를 보였던 포스코도 오늘 1% 더 하락하면서 38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중국과 유럽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됐다는 소식에 오늘 철강주가 또 한 번 하락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보겠습니다. LG화학이 1.3%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정유주를 좀 보면 SK이노베이션이 1.4% 하락, S오일도 2% 빠지면서 11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정유화학주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오늘 경기 방어주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좀 띄는데요. NHN이 2% 강세고 또 통신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SK텔레콤이 1% 오른 14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LG는 오늘장 강한데요. 0.7%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주 수혜 기대감으로 삼성화재도 0.2% 정도 오르고요. 그 밖에 호남석유는 강보합권에서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과 더불어서 삼성중공업이 1.8% 오르면서 41,300원 선 거래가 됩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어제보다 1포인트 빠진 526에서 장을 출발했고요. 역시 나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주에 비해서는 중소형주의 매기가 좀 집중이 되는 오늘 장인데요. 코스닥은 5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보합에서 마감됐던 셀트리온이 오늘도 방향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36,000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은 1.4% 하락, CJ50도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를 비롯한 LED 관련주들 오늘 흐름 좋은데요. 서울 반도체는 0.5% 상승이고요. 그 밖에 CJ ENM이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SFA도 3%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존 어제 1.2% 상승한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박근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는데 반면에 안철수 연구소는 2% 하락입니다. 82,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이 0.2% 정도 빠지고요. 파라다이스 0.1% 정도 밀리는데요. 어제 장에서 3%나 급등을 줬었죠. 오늘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오에이지 게임즈 1.5% 빠지고 있고 그 밖에 인터플렉스도 오늘은 2% 가까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부터 좀 봐드렸고요. 이번에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금요일장인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아지는 분위기도 아닌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양봉을 그리면서 21선에 대한 지지 의지를 좀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제 포지션을 좀 더 바꿔줘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니까 중립 상태의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1선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향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21선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2020포인트 자체가 지난번에 강한 좀 지지선의 역할을 했던 게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이 오늘 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좀 추가적인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의 지금 포지션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일단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크게 나빠지는 흐름도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양봉을 좀 길게 좀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 전환한다면 삼성전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IT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려아연 같은 상품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철강 금속 관련된 업종 중에서 뭐 고려아연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은데 일단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 먼저 좀 선행해서 움직여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매출에 대한 지금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뭐 은이라든지 연이나 아연 같은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산업의 좀 필수적인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먼저 반응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 낙폭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빅3 업체겠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조선 업체도 일단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SOL이나 SK이노베이션, 뭐 LG화학 같은 중국 관련주 화학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악재겠죠. 근데 예.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와준다라면은 좋은 상황을 좀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있긴 하지만은 하락폭이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빠질 때 어느 정도 하락분을 조금 채워둔 다음에 지금 선물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올 경우는 그 반등폭이 같이 생기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락할 때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낙폭 줄이기가 지수에서 나오면은 그 낙폭을 같이 줄여주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SOE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은행업종 같은 경우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태양광 관련 업체, 지금 OCI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23만 원도 지금 이탈을 하면서 20만 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업황 개선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폴리실리콘 값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30달러를 얼마 전에 이탈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폴리실리콘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악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에 지금 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국면에 나와야만 OCI는 좀 반등이 좀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모처음만 2%대 반등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현대기아차에서 기아차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죠.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양봉이 좀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있는 거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기아차 추이를 보시면서 추세가 꺾였나 안 꺾였나를 좀 판단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뭐 지금 타이어 관련주도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넥선 타이어가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LG상 건강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시장 가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하는 부분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나 아니면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이 돼야만 좀 가능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코스피 쪽부터 먼저 봤고요. 코스닥 상황 짚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비해서 코스닥이 좀 매수가 집중이 됩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예.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소폭이나마 좀 약하지만 20억 정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22억 정도,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24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코스닥 상황도 코스피만큼이나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표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한번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오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60일선을 이제 지지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지수대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이 60일선을 지지를 하는지 여부 가장 중요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지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121선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밴드 하단 만약에 이제 지지를 못하고 떨어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업종별로 상승률을 한번 보시자고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음식료나 그리고 담배 쪽 그리고 기계 쪽도 최근에 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 그러니까 전기전자 관련된 IT 쪽 부품들도 좀 많이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음식료 같은 경우는 좀 방어주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IT가 아직까지는 가장 좀 유효하다. 그러니까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가장 괜찮다라는 그런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IT 업종이 그래도 좀 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맞춰가지고 가장 실적이 호실적을 낼 수 있는 업종이나 그리고 종목들을 많이 찾는데요. 그런 종목들과 업종들 대부분 다 이제 IT 쪽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별로 한번 보시자고 하면은 역시 종목별로는 비쌤전자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3거래일째 상한가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키포인트 딱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거래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하루에 30만 주 이상씩 이렇게 상한가에 이렇게 잠겨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지만 만약에 10만 주 이하로 계속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일까지도 그 월요일 날까지도 충분히 갖고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높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은 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보유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월요일 날까지 한번 들고 가자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 쪽으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유독 많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테마가 지금 러시아 가스관 관련된 테마가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연결되는 그 가스관을 중국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아예 북한을 제외하고 서해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그 서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직통으로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우리가 모색해보자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약하지만 좀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다른 테마 같은 경우는 SNS 관련된 테마주도 지금 상승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는 총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조금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또 박근혜 테마하고 문재인 테마가 좀 약하지만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총선까지는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흐름 봤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열투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대체로 일단은 관망하자라고 보수적인 의견을 주신 건데요.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단기 조정에 대비해서 주식 비중을 축소하자, 현금 비중을 늘리자 하셨고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께서는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 탄력이 제한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코스피가 2000선 지지력 테스트할 것이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채용 대리께서는 현금 위주의 보수적인 전략이 맞겠다. 또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효훈 연구원도 역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하셨습니다. 투자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번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 포트에 변동이 없으신데요. 먼저 박성일 연구원 포트입니다. 5가지 종목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요. 지금 화면에는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이 나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10%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모두투어가 1.4%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세 종목이 있으신데요. 눈에 띄는 종목이 이노칩입니다. 이노칩 매수가 대비해서 21% 수익이 났고요. 삼성테크인 역시 16%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신용훈연구원 포트폴리오에 비쌤전자가 담겨 있고요. 비쌤전자는 오늘장에서도 상한가 기록이 됐죠. 이제 수익이 20%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최희용 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DNA 링크, 락앤락 이렇게 두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고요. 현재 현금 비중은 40%입니다. DNA 링크가 2.8% 수익을 기록 중이고 락앤락 역시 매수가 대비해서 1% 수익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세 종목 있으시고요. 주식의 60% 비중을 실으셨는데요. 덕산하이메탈이 매수가 대비 1%, 제이콘텐트리가 9% 넘는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정영훈 연구원 포트에 오늘 신규로 20% 녹십자를 편입을 하십니다. 매수가를 11만 9천 원 주셨고요.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고 펀더멘털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비중이 20%가 되신 거고요.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보겠습니다. 먼저 박재민 팀장님의 종목이 1위와 2위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노칩, 삼성테크인 올라와 있고요. 신용훈 전문가의 비쌤전자가 14.9% 수익을 기록 중이고 박성윤 전문가의 NC소프트 역시 10% 이상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최희용 전문가가 207% 수익을 쌓으면서 1위를 기록 중이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61%, 박재민 팀장이 15% 어느덧 수익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봤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오늘 포트 점검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당분간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요. 보수적으로 대응하자고 하셨는데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 봐주십시오. 네, 우선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지루한 좀 횡보 장세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달 말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좀 횡보 장세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00포인트와 2,050포인트를 이제 사이에 두고서 지루한 좀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우선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경기 둔화 그 우려감과 유로존 경기 우려까지 조금 불거지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투자 심리가 좀 팽배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1분기 실적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어닝 시즌을 맞아서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관망 심리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시장에선 오히려 통신 서비스라든가 유틸리티 이러한 그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시장에서도 NHN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그 불안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조금 지루한 횡보 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지준리 인하 조치가 늦어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어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이제 관건으로 어느 정도 부상이 된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모멘텀으로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부분과 실적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서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잘 들었고요. 이제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하겠습니다. 새롭게 녹십자를 편입하셨고요. 오늘장에서 녹십자는 1.68% 상승하면서 수익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종목 모두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녹십자부터 좀 투자 포인트 다시 언급해 주십시오. 네, 우선 녹십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보다 지금 금일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약세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 과거의 유로존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추락했을 시에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정 그 방어주로서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무엇보다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좀 펀더멘탈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느 정도 지금 아시다시피 제약주가 상당히 조금 악재가 많았었는데요. 정부의 일괄 그 약가 인하 정책이라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미 FTA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뭐 악재가 좀 주가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반영돼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해 그 작년 매출액이 한 6,989억 원 정도로 나왔는데 그 뭐 지지난해 대비해서 뭐 한 12% 감소를 했지만 뭐 2010년이 그 뭐 신종플루 팬데믹 특수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뭐 한 17% 이상 지금 성장을 달성을 했는데요. 뭐 대부분의 제약업체들이 뭐 지난해 역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자리 걸음을 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뭐 실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영업이익 증가도 예상되고 있고 뭐 해외 수출이 다양한 해외 수출이 좀 그 계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뭐 시장이 좀 불안한 투자 심리가 팽배한 가운데 오히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코스피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낙폭이 많이 줄었고요.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군요. 시장 흐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파란불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보다는 그 하락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 중입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02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0선은 지켰는데요. 코스피 수급 한번 보시면 제가 계속 기관이 소극적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 소리가 조금 들렸나 봅니다. 18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200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다음은 코스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중입니다.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현재는 52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의 움직임은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고 여기에 기관도 돌아섰습니다. 9억 원 정도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중국 유럽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습니다. 미국, 유럽 증시 모두 하락했고 또 미 달러는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4원 상승한 1134원 선에 기록했습니다. 벌써 1130원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1130원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오늘 조선업종이 좀 강합니다. 시장 대비 좋은데요.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대체적으로 하락세 보인 가운데 포스코 철강주도 1% 시장 대비 약합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LG화학 낙폭은 조금 줄였지만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0.4%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KB금융은 0.1%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CJ오쇼핑이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CJENM이 어제 빠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어제 CJN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 골프존은 0.9%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젠백스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SFA가 좋은 모습인데요.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증권주가 코스피 지수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좀처럼 힘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증권 업종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1.3% 시장 대비 약합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정유화학주에도 영향이 큽니다. 중국 경제에 민감한 화학주인데요. 오늘 화학주 LG화학 0.8% 약보합권. 정유주는 정부가 기름값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유주가 사흘째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S-오일도 GS 대체적으로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주와 더불어 철강주도 중국의 PMI 지수가 낮아 악재로 작용해 하락 중입니다. 황사바람만큼 중국의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1%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고 현대제철, 대한제강 0.2%에서 0.4%, 세아베스틸은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원자력 발전소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원자력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상한가 기록했고 보성 파워텍도 14% 가까이 상승 급등 중입니다. 한전 기술은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리 정보 편입 또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기업들이 급락세입니다. 국동과 자유투어는 하한가 기록 중이고 KSCB는 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관련 테마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늘 상승 중인데요. 아가방 컴퍼니는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고력 메디앙스도 3% 가까운 시장 대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관련 테마주는 우리들 제약이 5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관련 테마주는 우리들 제약만 빼고는 다 하락 중인데요. 현재는 우리들 제약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2,52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빗셈전자가 빛의 속도로 사흘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공모가 4,400원 대비로 200% 넘게 올랐는데요. 현재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13,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자기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네요. 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말 알차게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가 오늘 낙폭을 키우면서 장을 출발했다가 많이 줄인 상태고요. 종목별로는 또 상승 반전하는 기업들 눈에 띕니다. 조선주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현재 시장의 구도는 아직까지 기관들의 대응 자체가 바뀐 게 없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낙폭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삼성전자 위주의 매수나 아니면 선호하는 종목군만 매수하는 구조로 지금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많고요. 그러면서 낙폭을 줄이는 구조로 가고 있고 또 그 조선업종이라든지 건설업종 같은 이런 선호도가 높았던 종목들을 다시 매수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여전히 그 화학주는 매도가 많고요. 화학주는 아마 공매도가 많이 섞여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계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도를 좀 쭉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업종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지금 그 기존에 가져가던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지수가 오늘 큰 폭의 이탈이 안 나오고 다시 낙폭을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세긴 약세라도 시장이 완전 추세가 붕괴되는 구조로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 화학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매도 영역에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환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반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의 선호 종목보다는 매도를 많이 하는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주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게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공매도했던 그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최병곤 전문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한화케미칼 마이너스 6% 정도 나왔었는데 잘라내셨고요. 새롭게 종목이 편입이 됐습니다. 카프로를 어제 사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도의 면화 수출 금지 때문에 카프로라탐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폴리에스테르 생산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도 고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기관들이 또 많은 물량을 누적시켜 왔다는 것 자체도 주가의 연속적인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반전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이제 지지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어제 매수가는 23,8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현재 23,950원, 24,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 없이 오늘도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 정도 잡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라가는 걸 따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하루만 반등하고 다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쫓기는 듯한 매수는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관들이 철저하게 종목을 많이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를 많이 타는 종목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끌고 내려오는 상태고 장기간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힘들더라도 보유를 그대로 하는 편이 낫고요. 나중에 반전 줄 때 대응을 하거나 방향을 찾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고 계신 종목 중에서 오늘 팔 종목을 언급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은 그냥 홀딩을 하시는 거죠? 예, 오늘은 그냥 홀딩을 하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구성은 일단은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한두 개 정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낙폭 과대 종목들을 또 추가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추가 대응은 아직까지 안 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해볼게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30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30분 지났는데요.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네. 오늘 좀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크게 우려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예. 내 심리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도폭을 줄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보수적인 입장을 아직까지 좀 취하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뭐 추가적인 매도를 할 만큼의 뭐 문제가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심리 자체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문제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오히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내려오면은 좀 저가에 좀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여유 있는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심리가 좋지 않고 상당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좋은 흐름에 나와주고 있긴 않지만은 화학주가 뭐 지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흐름이 좀 보이는 반면에 지금 IT,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입 주식은 가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 모드로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조정 분위기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어요. 이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 좀 당연하다라는 좀 관점으로 지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국 지표 뭐 지금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다음 그 부분과 그다음 경기 선행 지표나 뭐 주택 지표, 그러니까 어느 하나 부정적인 건 없었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유럽발 리스크가 뭐 다시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지금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다라는 부분인데, 이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자면요. 2009년부터 주가,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마다 121선까지 지금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121선까지 지금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그렇게 오래 보인 구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좀 강해져 있다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연히 좀 조정을 좀 받고 넘어가는 게 좀 당연하다라는 좀 관점으로 지금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유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유가 하락이 오히려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지금 반등을 보이면서 화학업종, 특히 이제 정유업종의 반등폭이 상당히 좀 커졌었죠. 유가가 오르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시장 참여자들이 유가가 더 올라가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우려감으로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제 일단 경기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큼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현재 그러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좀 횡보 구간이나 하락 국면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침체기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고 빚이 많은 국가들이 수입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만큼 유럽은 당연히 지금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맞을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LTRO로 인해서 뭐 유동성을 풀었다고 하지만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좀 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국가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목표치 이제 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에도 그렇고 8%, 2011년도 역시 목표치를 8% 설정을 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목표를 좀 해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크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GDP 성장률이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 그 우려가 큰 만큼 안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우려가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기관의 저가 매수가 일단 좀 들어온다면요, 시장의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참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까지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0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은 일단은 그 부분이 좀 들어올 것 같긴 해도 일단은 지금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매수에는 같이 좀 동참하시는 흐름이 좀 낫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 팀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왕설량 팀장님은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예,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장의 이제 핵심 키 포인트를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얘기를 드릴 게 지금 상황이 너무 이렇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하락을 해도 다시 지지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너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제도 그렇지만 이 어제하고 그저께 뭐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이 중국의 그런 모멘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이 문제가 최근에 이제 좀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PMI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미국 증시가 좋게 이제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관점을 좀 넓게 이제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아까 전에 홍 팀장님께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은 지원을 됐는데 그 자금 지원한 이유가 그 나라들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제 자금이 지원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다시 회생이 되려면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의 그 불안 같은 경우는 조금씩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그런 불안 요인들이 경제 지표 발표가 돼가지고 PMI 지수가 뭐 발표가 돼서 50 이하로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지준율 인하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일체히 안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지금 4월 달, 5월 달에 뭐 소비 진작책을 하겠다라는 부분만 좀 얘기한 게 있지, 그 외에는 다를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아직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 모멘텀이 없는 게 좀 시장에서는 좀 조종장이 올줄 몰라도 이 조종장을 잘 이용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좀 가담하시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향후적으로 좀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보유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딱 2000포인트는 지지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2020포인트가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2020포인트에서는 뭐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지 않으시더라도 2000포인트 정도에서는 분명히 지지는 한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2000포인트에서는 좀 매수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증시가 상승을 위해서 좀 매수 주체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수가 없는 그런 부분은 역시 지금 그런 불안 요인들 때문에 기관도 섣불리 매수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증시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아무리 사도 증시가 상승하는 경향은 보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제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이 좀 이렇게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리고, 특히나 이 외국인, 그러니까 기관은 어차피 매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안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좀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지수를 좀 방어도 해주고 또 이제 상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다시피 모멘텀이 없습니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종별로 순환매는 계속 일어나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강하게 매도를 보였지만 IT 업종은 또 강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삼성전자를 281억 정도를 샀고 그리고 하이닉스를 100억 정도 넘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순환매는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를 같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모멘텀이 없을 때는 5% 전략, 그러니까 5%를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다가옴으로써 그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실적, 호실적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업종들을 한번 선별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업종들 중에서 좀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업종들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가장 좀 호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업종은 IT, 그러니까 전기 전자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관련해서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거의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IT 부품주들도 상당히 좀 호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4월달 5월 달에 소비 진작책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 중국 소비주들, 그러니까 화장품주들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설량 팀장님까지 오늘장 전략 들어봤고요. 잠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성장 둔화 우려감이 유럽과 미국 오늘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증시 봐주시고요. 이슈도 함께 체크해 주십시오. 예, 지금 중국 증시의 뚜렷한 호재들 지금 나올 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망 매물들 출현하면서 2,400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계속적인 약세기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37% 하락한 2,36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의 불안감 속에서 관망 심리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감과 함께 HSBC에서 발표하는 3월 중국 PMI 예상 지수가 48.1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들 커지고 있습니다. 3월 중국 PMI 예상 지수 48.1로 하락하면서 최근 4개월 이래 최저점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PMI 지수는 5개월 연속 50 이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8.5%로 전망이 된다는 중국 국무원에서의 언급이 나오면서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부담감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와 반면 중국이 이러한 것들로 인한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이 4차례 정도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올해 총 4차례 인하를 통해서 예금 지급 준비율을 19% 내외로 하락시킬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국무원에서는 경제가 바닥인 만큼 통화정책 완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면서 양적 완화 긴축 기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만큼 시장에서의 상승 반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혼조의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2350선의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좀 둔화되면서 관망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홍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이소학이라는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흐름이 가장 좀 좋고요. 일단 시장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억하실 게 뭐냐? 알케이벤젠이라고 하는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합성 세제 원료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 합성 세제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물만으로 지금 빨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성 세제가 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좀 언급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신흥국 쪽에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과거, 그러니까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 하향 정책이라 그래갖고 이제 가전 제품, 특히 이제 뭐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거를 이제 지금 도시가 아닌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이제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좀 지급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수요 증가 부분이 일단 서서히 좀 나타날 수가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이소학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좋은 만큼 그런 알케벤젠이나 합성세제 수요가 증가되면 될수록 상품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기관이 파는 시장이지만은 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지금 3월 초부터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집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뭔가 모르는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시장이 좋을 때 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28,250원 이제 어제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좀 플러스권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실 분들이라면 현재 가격에 사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은 난 약간 좀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28,250원 어제 종가 수준에서 일단은 매수를 해보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지금 그어드린 차트상 단기 저항대죠. 3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손절가 같은 경우는 26,0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셔보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추세에 있어서는 우상향을 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하실 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오늘 이소화학 주셨습니다. 왕설량 팀장님 종목도 들을 텐데요. 왕설량 팀장님 2월 15일에 드래곤플라이를 한번 사자 하고 하셨었고요. 그 이후로 주가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아직 목표가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오늘 또 한번 공략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첫 번째는 지금 중국에서 지금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마지막 테스트, 비공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호응을 좀 얻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접속률이 거의 한 80% 가까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그런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빠르면은 4월 달에 중국에서 좀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냥 빠르면요 4월 달이고요. 늦으면 한 5월 달, 6월 달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테스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차트를 보면서 좀 매수가하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3일 동안 계속 지지를 보였던 가격대인데요. 그러니까 24,65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더 높이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던 목표가를 좀 더 높여가지고 33,500원 좀 높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메이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아실 겁니다. 2배, 3배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그 호응만 잘 나온다고 하면은 더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제시해드릴 수 있는 가격은 33,5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 2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때 주셨던 가격대가 23,300원이었고요. 지금 24,9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목표가 수정을 하십니다. 그때 27,000원 주셨었는데 33,500원까지 갈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 봐드리는 시간인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거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거나 또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종목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